대한민국의 코로나 예방 접종률이 얼마쯤 될 것 같으냐고. 코로나 예방 접종률은 이미 나왔죠. 지금 1, 2차 다 마친 분들이 한 80% 넘어가죠. 80%요? 예. 이런 통계를 가지고 사람들이 통계를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당황하는 거예요. 20%나 덜 맞아서 그것 때문에 코로나가 계속 번진다. 80%도 집단 면역이 된다며요. 근데 넘었는데 지금 3차 맞으래. 그럼 또 넘어가면 4차 맞으라 그럴 거 아닙니까? 그 사이에 부작용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이런 얘기들을 마구 하냐고요. 저도 백신을 맞는 거를 부인하거나 백신 맞는 분들한테 맞지 말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거는 개인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데이터를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나오는 mRNA 백신에 대해서 왜 그렇게 맹신을 해요? 한 번도 임상한 경험이 없는데 이번이 처음인데 결론은 나와 있어요. 지금 이제 전 국민의 95%가 맞았습니다. 이런 데이터는 여러분 못 보셨죠? 아, 벌써 95%나 됐나요? 11월 15일 기준으로. 그러면 지금 한 달이 또 훨씬 지났으니까 아마 맞을 분들은 거의 다 맞았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나라 엄청 협조적이에요. 그런데 결과가 어때요? 하루 환자 확진자가 6, 7천 명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건 이걸 뭘로 설명할 거예요?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부작용 발생 보고율이 아스트라제네카 0.16%, 화이자가 0.35%, 모더나가 0.6%예요. 전 세계적인 통계예요, 그게. 네. 그러면 이런 백신의 부작용 사례는 싸그리 무시하고 있잖아요, 지금. 전체 사망자 5천 명이 좀 넘었어요, 오늘부로. 네, 오늘부로 5천 명이 넘었는데 네. 사망자의 51%가 80대 이상입니다. 네. 그다음에 사망자의 27%가 70대예요. 전체 사망자의 한 15%가 60대 이후입니다. 그러면 60, 70, 80대 사망자가 전체 92%쯤 됩니다. 네. 예. 그렇죠. 네. 대부분의 사망자는 60, 80대 고령자죠. 네. 정부에서 강제로 맞게 하려는 사람이 접종률 4.8%에 해당하는 10대입니다. 네. 네, 10대 사망자 몇 명이에요? 거의 없죠. 거의 없는 게 아니라 제로입니다. 네. 지난 2년 동안 단 한 명도 중고등학생에 코로나 희생자가 없었다고요. 학원 잘 다녔습니다. 근데 왜 이 친구들이 왜 백신을 맞아야 돼요? 더 중요한 거 네. 우리가 항상 얘기할 때 백신을 잘 맞으면 이게 11월 12일 통계예요. 백신을 잘 맞으면 사망률을 줄인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고위험군일수록 백신을 더 잘 맞춰야 되겠죠. 그럼 우리나라에서 가장 고위험군이 연령대로 몇 살 때인가요? 한참 80대죠. 80대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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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대 보여주세요. 사망률 90, 예방 접종률 94%, 네. 60대 94.2%, 네. 70대 92.7%, 네. 네. 80대는요? 그러니까 이게 82%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 왜 지금 우리 사망률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백신 패스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가장 많이 돌아가시는 80대는 접종률이 연령대별로 최저입니다. 이거 내가 낸 데이터가 아니고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한 거예요. 자, 질병관리본부에서 고위험군 사망자가 늘어나니 백신을 더 맞춰야 되겠다. 80대 이상이 전체 사망자의 51%, 50.64%입니다. 그럼 백신 어디에 제일 많이 맞춰야 돼요? 접종률이 제일 높은 그룹이 어디여야 되냐 이거예요. 그 고령자 80대 찾아가서 다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10대에 가서 백신을 찾아가서 맞히냐고요. 자, 그러니까 80 노인을 모셔보면 누구나 쉽게 알아요. 80대 중에서 건강한 어른을 모시고 있는 분들은 가족이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가서 모시고 와서 모시고 와서 맞히고 오죠. 어허. 그 다음에 환경이 안 좋은 분은 흔히 말하는 독거노인이죠. 독거노인이 과연 코로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 것이며 얼마나 이게 건강하게 찾아가겠냐고요. 백신 맞으러. 지팡이 짚고. 국민의 국가에 대한 보건행정 서비스는 그런 데 가는 게 보건행정 서비스죠. 자기 건강 자기 알아서 잘 챙기는 분들한테는 국가에서 그렇게까지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실제로 사망자가 어디서 많이 발생했겠어요? 82%밖에 안 맞았지 않습니까? 다른 연령대보다 10% 이하가 낮아요. 네네. 그러면 사망자는 다 80대에서 발생했잖아요. 전체 51%가 80대예요. 그러면 예방접종을 하더라도 더 어디다가 열심히 해야 되겠어요. 놓치고 있는 독거노인이라든지 등록되지 않는 양로원이라든지 노인분들 돌봐주는 요양병원 이런 데에 있는 분들이 맞지 못했을 거라고 추정하는 게 맞겠죠. 그러고서 사망자는 그 그룹에서 제일 많이 발생해요. 지금도 계속 늘어나는데 오늘 현재 보면 9세까지 3명, 20대 12명, 30대 32명, 여기까지는 한 명도 안 늘었어요. 지난 한 달 동안. 네. 저는 통계를 매일 보거든요. 그 다음에 40대 지금 지난주 사이에 6명 늘었습니다. 65명에서 71명 됐어요. 그래요. 결론을 얘기하면 50 이하에서는 사망자가 거의 안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병에 코로나에 몇 명이 감염됐다 안 됐다 숫자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 이거예요.
감기같이 좀 심하게 독감같이 아니면 좀 심한 폐렴같이 앓고 지나가서 50대 이하에선 대부분 다 회복이 되지 않습니까? 사망자가 거의 없잖아요. 그러면 사망자가 많이 생기는 50대 이상의 지병을 가진 분과 60, 70대 이상 고령자, 7, 80대 이상의 초고령자들한테 백신도 하고 치료의 주안을 둬야 되는데 사망자가 생기지도 않는 왜 10대한테 백신 패스를 한다 이런 식의 얘기를 왜 하는지 이거는 정말 정부에서 환자 수 줄이기 위한 보여주기 행정 아니냐. 그렇게 네. 중요하게 하면 왜 80대 이상의 이렇게 미접종자가 많은 상황은 방치하고 있느냐. 제가 하는 얘기는 어떤 새로운 질병이 생겼으면 당연히 공포가 있죠. 그게 없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내가 걸리면 어떡하나, 내가 죽으면 어떡하나. 이 걱정을 하지 않으면 그건 이상하죠. 모든 생명은 생존이 본능이기 때문에 걱정하는 거는 맞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부에서 대책을 세우는 것도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협조하는 것도 맞아요. 그래서 지난 2년 동안 협조를 했습니다. 지금 90% 맞았는데 발병률 늘으니까 3차 맞아라. 10대에는 5만 9천 명 걸렸어요. 확진자에서 10% 차지하는 5만 9천 명은 사망자 단 한 명도 없었는데 거기다 대고 강제로 백신 안 맞으면 학원도 못 보내게 하겠다. 이런 식의 하는 백신 정책이나 이런 거는 보여주기 정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도 과학을 믿어야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분야에 가장 정통한 부분들이 뭐 미국의 CDC나 FDA나 이런 데고 여기서는 사실은 얼마 전에 5세 이상의 어린이들에 대해서도 그들 나름대로 임상 연구를 해서 mRNA 백신 파이자 맞추면은 부작용 대비 얻는 효과가 더 크다는 게 이미 명백하게 입증이 된 거예요. 미국에서 저기 한 거 아닌가요? 미국의 FDA에서 3차 부스트 백신에 대해서 아마 회의를 했는데 거기는 제약사 회장까지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17명인가 16명이 했는데 16대 3인가로 해서 부결시켰잖아요. 3차 부스트까지는 강제하지는 못하겠다.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게 더 많을 수도 있으니 3차 부스트를 강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 안 하고 다 부결됐을 겁니다.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백신을 나는 부인하지 않아요. 저는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애들 홍역 뭐 MMR 맞고 폴리오 백신 맞고 하는 걸 반대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아니, 코로나와 관련해서 코로나의 mRNA 백신이 이렇게 국민들한테 안전하니 무조건 맞아라라고 강제할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맞고 싶으면 맞으세요. 맞기 싫어하는 분도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국가에서 나서서 강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저도 동의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학원에 못 보낸다. 그거는 거의 강제하는 것하고 똑같으니까 그거는 제가 볼 때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저희 비욘드 일관된 그 주장도 어떤 백신도 강제로 맞아야 되고 맞지 않은 사람을 비난하고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어쨌거나 개인적으로 저희 부모님, 저 집사람 또 아이들도 다 맞았거든요. 부스터까지 아이들은 특히.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안 맞는 분들을 비난할 생각은 없어요. 왜냐하면 특히 젊은 분들의 입장에서는 아니 코로나 걸려도 난 또 건강한데 이걸 왜 맞아? 저는 그 입장도 존중하거든요. 선생님은 정부나 여론에 코로나와 관련해서 뭘 또 계속 주장하고 싶으세요? 선생님이 주장하고 싶은 이야기는 다음 단계를 우리가 이제 코로나를 어떻게 다루고 넘어갈 거냐의 문제에 관해서 왜 네. 10대 백신 패스와 같은 무리한 정책을 해서 또 국민 갈라치기를 하고 이 대목은 나는 정말 틀렸다는 거예요. 질병을 가지고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제발 이런 거 가지고 여야 정쟁의 대상이 삼지는 말자. 네, 그래서 그거는 뭐 저는 동의합니다. 네. 지금도 다시 얘기하지만 권력 교체계에 있고 여당이 있고 야당이 있고 현직 대통령이 있어요. 지금 뭐 저기 여당 대선 후보라고 하더라도 이미 현 정부랑은 어느 정도 대척점에 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 지금 우리가 어떤 합의점을 만들어 둬야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사회적 격리, 거리 유지하는 것도 이거 계속하면요. 멀쩡한 사람, 자영업자들 어떻게 살아나갑니까? 예? 환자를 줄이는 거고 사망자를 줄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대한민국이 코로나만 없어지면 다 살기 좋은 나라가 돼요. 그다음에 네.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코로나에 따르는 그러니까 코로나에 의해서 돌아가시게 되는 분과 질병 감염자나 후유증이 남는 사람들이 있겠죠. 근데 그거는 다른 질병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결핵을 오래 걸려도 그렇고 폐렴을 걸려도 그렇고 호흡기 질환에 걸리고 나면 후유증은 다 남는 거고 그 수준을 우리 사회가 감내할 만한 수준이 어디까지인지를 정하고 자영업자들을 이렇게 틀어막는 일들도 이제는 어떤 다른 대안을 마련하고 일을 할 수 있게끔 허용하는 거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